이 선거제도와 공수처가 민생의 문제입니까? 철저한 권력에 관한 법안입니다. 당에서 제명당할 뻔했어요. 뭐 저희 정권도 4대강 저도 4대강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패스트트랙 철회는 사실상 아무리 한국당에서 주장을 해도 민주당과 그 여야 4당의 촘촘한 이해관계 때문에 철회를 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미 버스 떠났죠. 네, 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한국당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그런 걸 객관적이고 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다 더 많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어떻게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아주 화려한 말씀이고 정치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삭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게 옳은 일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있고요. 투쟁의 방식에서 그런 게 옳은 것이냐, 또 이 물리적 충돌이 옳은 것이냐,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성하고 국민들께 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도 하고. 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왜 저렇게 저항하느냐라고 네.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언론의 환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일부 언론들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투쟁하는데 영상을 저희들이 사실 로텐도르에서 자고 있으니까 또 하품도 할 수 있고 그런 장면만 포착해가지고 너무 가십 위주로 하품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장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선거제도와 공수처가 민생의 문제입니까? 철저한 권력에 관한 법안입니다. 민생이 이렇게 어렵고 대한민국의 0.3%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연명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나앉고 있고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이 불안한 민생을 앞두고 두고 이렇게 권력을 누가 얼마나 갖느냐는 선거제도 공수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먼저 뺨을 때려놓고 이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권력 문제를 가지고 페스트를 태워놓고 민생을 하자 그럽니다. 뺨 때리고 같이 일하자? 이렇게 제1야당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제부터 이제 전국 장애 투쟁을 시작하셨죠. 어제 서울역, 부산역 이렇게 도셨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오늘은 또 전라도 쪽으로 광주라든가 전주역 쪽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하시는 건가요, 이게? 결국은 원내 투쟁을 예.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아무리 그렇지만 민생 문제를 또 외면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선관위, 사법부, 헌법재판소 이것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 이제는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선거제도까지 자신들의 멋대로 만들겠다는 이 부당성은 우리 국민들께 직접 만나서 알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부선과 호남선을 타고 다닌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그건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저희가 광화문에서 텐트 쳐가지고 천막당 살인다 그랬죠. 우리 오시는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급하면 외국에서 페이스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 자기 진영에 사이다 발언을 하신 거예요. 언제쯤 돌아오실? 글쎄 어느 정도는 그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거를 철회를 못할지언정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 문희상 의장이 그런 문서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줘야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겠다. 그렇죠. 사실 정치권에서는 최고의 대치나 대립보다는 최악의 타협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도 있죠.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해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협점이 없으니까 중재가 되지 않고 타협이 되지 않고 협상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정치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구나 이런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정권 때도 그랬죠. 뭐 변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저희 정권도 지금. 4대강 저도 4대강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 개부터 하자. 낙동강부터 하든지 금강부터 하든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나중에 그 부작용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미디어법
이런 것 등등에 우리가 강행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8대 때. 네네. 기억납니다. 유정 예. 저도 그때 또 신문기자였으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건 이렇게 강행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통성을 통해서 절차의 합리성을 통해서 개혁이라는 과제들을 시간을 가지고 해 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정권 때,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모든 성과를 내야 되고 모든 걸 해치워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과 조급함이 있죠. 조급함. 예, 우리는 역대 이런 것 정권들이 때문에 다 충돌이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우리 자유한국당도 권성동 위원장을 당내 특위위원장을 만들어서 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합의될 수 있거든요. 그것부터 하고 또 시간이 허락되면 공수처 문제를 또 논의할 수 있는, 이렇게 합의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를 찾아서 합의해 나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개혁에 완성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 5년간 내가 가졌던 생각을 다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지금 와서 문재인 정권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 개혁의 가장 큰 요체가 권력의 분점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쫓기면서 정치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기가 정권 잡을 때 안 되면 예. 또 다음 정권이 이어받는. 그런데 다음 왜 졸갑증이 생기느냐? 왜 조급함이 생기느냐? 다음 정권은 과거 정권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니 복까지 해체하는 거다는 거 아닙니까? 9일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집권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죠. 만약 문재인 대통령하고 독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가정을 두면은 하나만 요구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뭘 요구를 하시겠어요? 제가요, 이준혁 부장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이 직접 오셔가지고 추경에 대한 부탁을 했고, 네.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추경 통과시킬 때 전부 다 퇴장했습니다. 저 혼자 남아가지고 찬성 눌렀어요. 당에서 제명당할 뻔했어요. 왜냐?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좀 해줘야 되냐 아니냐. 그래야지만 이 지긋지긋한 대결 정치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저 혼자 남아가지고 투표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어요. 많이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실검 올라오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거는 기억을 안 해요. 예. 제가 그 혼자서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의 첫 추경을 찬성을 던지는 거는 굉장히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했거든요. 내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청과 협치는 그냥 듣는 것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상대당에 대한 존중과 상대당이 절대 안 된다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게 협치다. 수용을 해줬는데도 자유한국당이 다 달라 그러는 건 자유한국당도 강한 거지만, 최소한 대통령께서 지금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상대당에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용해 주시라. 그러니까 하나만 꼽아 주시면 그것이 협치다. 선거제 개편입니까 결국은? 아니 대통령 앞에서 제가 뭐 하나를 딱 찍어서 예.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고, 한국당 대표로 나와서 말씀드린다면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있어서 네. 야당에 대한 존중이 그냥 듣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적폐 수사 그만하시고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 민주당에 재량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대통령께서 좀 할애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만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국민의 전체의 대통령이 돼서 보수 진영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국민 통합형 대통령이 되주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적폐 수사 얘기 나올 때마다 한국당 의원분이나 아니면은 좀 보수 진영 쪽에서 약간 발끈하는 게 있어요. 적폐 수사 뭐 과거를 들추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은 깨끗하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시각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폐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는가? 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지적이 있다고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된다. 됩니까? 보십시오. 아직 안 자, 깨끗하게 이 정리된다는 모든 측면에서 적폐 보면요. 수사가 네, 대통령 전임 대통령 2명이 구속됐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면 네. 자, 국정원장, 전임 국정원 5명 몰창스럽게 다 구속됐습니다.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 장관, 차관 역대의 권력을 재단함에 있어서 이렇게 싸그리 구속시킨 적이 있습니까? 대법원장까지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할 만큼 다 했네요. 저쪽에서도 이미. 할 만큼 했는데 또 하잖아요. 더 뭘 할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법관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그런 쪽까지 다. 그래서 저는 가장 무서운 적폐 수사의 칼을 휘둘렸었어요. 우리를 향해서 아, 대통령께서. 한국 땅을 예, 향해서. 예. 예. 그래서 예. 이제는 3년 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용서와 화해로 예. 보듬어 안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제는 통합형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자기 진영을 설득하고 자기 진영의 욕을 먹어서 임기 마지막에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오히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분들을 포용하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는 그 대통령은 가장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것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3년 차에 들어가시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다.